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입니다. 자, 그 장중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드렸었죠. 그리고 장이 마무리되고 약간 아래 꼬리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막판에 분 차트상으로 약간 땡기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아래 꼬리를 주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NXT 시장도 있기 때문에 되게 그 급권까지 감안해서 통합 시세로 보면은 약간의 아래 꼬리 정도, 네,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NXT 시장이 재개가 되니까 거래는 많이 늘었고, 더군다나 이제 장중에 시세가 급변하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늘면서 양봉이면 참 좋은데 음봉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그 내린 성격을 잘 봐야 돼요. 내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은 반전에 대한 포인트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3월 말 경에도 요런 패턴이 나왔죠. 장대 음봉 만들었다가 그 다음날 시세를 내면서 또 위쪽으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 이런 패턴이 이제 발생했던 그런 상황.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제가 그 이 폭락을 맞은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단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점검을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도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여하튼 네이처셀은 제가 꾸준하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보다 더 자세하고 신속하고 실시간 전략 이게 중요하죠.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세요.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요 우리가 그 생각할 것은 제가 강조를 드린 것이 차익 매물이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드렸잖아요. 그거는 증명을 제가 창구 동향으로 분명히 이제 드렸고 뭐 장 마무리될 때까지도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신한증권에서 매도가 한 33만 주 정도 나왔고 그리고 아침 나절에 그 모건 스탠리에서 매도가 나온 것이 있었죠. 모건 스탠리. 여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자, 현재가 화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모건 스탠리 네, 이쪽에서 얘네들이 13만 주 떨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최근 한 60일 동안에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계는 어디예요? UBS죠. UBS가 12만 주.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정도 순이고 그 다음에 뭐 JP 모간 이런 정도 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에서 물량도 많이 나왔으니까 신한 같은 경우 보면 얘네들은 뭐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그리고 최근에 샀던 건 다 떨어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물량 나올 건 없고요. 자, 그리고 신한 말고 우리가 보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어떨까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러니까 한 38만 주 정도 최근에 샀다가 여기서 한 13만 주 털었으니까 25만 주 정도 남은 정도. 그런 정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UBS 네, 이런 데서 매수를 실질적으로 많이 했죠. 이쪽은 최근에 30만 주 정도 사고 아직 크게 털질 않은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동향으로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일부 차익 실현했다. 신한은 단타 정도 매매하고 있다. 얘네들은 뭐 최근 산 건 다 털었다. UBS는 그대로 갖고 있다. 나올 매물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약간 남아있는 정도.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뭐 높은 시세에서 매도를 하지 낮은
시세에다 대고 매도를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익 매물이 이제 원인이 된 건데 이 차익 매물도 가만히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DA 직원 20% 해고 후폭풍. 그래서 일단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어진다. 그 건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해먹은 재료예요. 이건 얼마 전에 바로 나왔던 재료입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재료가 아니고 내주에 산업장관이 방미해서 관세 협상 본격화한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품목 관세. 근데 품목 관세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가서 협상을 해야지. 제약바이오만 뭐 미움털이 박혔습니까? 제약바이오만 엄청 두드려 맞나요?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알바이오에서 뭐 예전에 20만 주를 3월 17일까지 팔았었죠. 그리고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80만 주 정도 팔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이건 예고할 때 내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내려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80만 주 정도는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한 달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오는데 그게 뭐 지금부터 압박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분산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거는 진짜 이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이 반려가 됐느냐? 반려됐어요 여러분? 소식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죠? 그럼 누군가가 먼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먼저 알고 있으면 13%만 내리고 말겠어요? 하한가 쳐버리지. 안 그래요? 하한가 치지 13%만 내리겠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간으로 18일 날 이제 미팅을 하는데 이 미팅이 수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뇌피셜을 쓰지 마시고 회사에 예전에 얘기했던 거를 믿어야지. 그럼 뭐 믿을 게 뭐가 있어? 조인트 스템 믿고 들어오신 거 아니야? 조인트 스템 승인이 안 난다고 한다면 빨리 팔고 나가야지. 왜 버티고 있어? 그죠?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나쁜 생각을 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미팅도 한다고 그랬는데 수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우리가 점검을 했듯이 차익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음봉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까 확인했지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을 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을 미리 해보는 거잖아요. 예상을 해봤더니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지레 겁먹어가지고 지금 또 내리가는 데다 대고 또 매도를 때려버리면 그게 뭡니까? 투자의 목적이 뭐예요? 이익 내려고 하는 건데. 소극적인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자, 일단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고요. 다른 어떤 새로운 소식이나 급격한 소식 들어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보안을 받아야 돼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보안을 해드릴 거고요. 텔방으로 들어오셔도 당연하죠.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꼭 문자 주셔서 좀 들어오셔서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가 베스트 전략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끝까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꼭 문자를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만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면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건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에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땐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